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계절은 가을이지요. 우리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고, 그 밖의 온도가 뭐 에어컨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그 가을 바람을 이래 저녁이나 아침으로 맞아 보면은 우리 몸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러는데 지금은 가장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그런 계절이 온 것 같고, 10월은 스토리가 많은 그런 달이에요. 또 대부분 가을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남자의 계절이라 그러죠. 남자만의 계절이겠어요? 남자가 좋아하면 여자도 좋아하니까 여자의 계절이기도 하겠죠. 또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근래는 우리가 싸이 얘기를 빼내면은 그 일본인이라 그래요. 옛날에 왜 그것도 모르면 간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싸이를 좋아하지 않고 또 싸이 얘기를 안 하면은 일본인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 일본은 질투를 하는지 조용해요. 여러분, 유엔 가입국이 몇 국인지 알아요? 옛날 왜 학교 다닐 때 그 시험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유엔 회원 가입국. 193개국이래요. 지금 현재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근데 싸이 유튜브를 클릭을 한 나라는 222개국이래요. 그러니까 유엔 가입국가도 보다도 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싸이 가수의 동영상을 클릭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약 4억 건. 정말 자긍심이. 내가 싸이는 아니지만은 내가 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내 인생을 싸이하고 바꾸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죠. 내가 남하고 바뀐다는 거 상상을 해봐요. 근데 참 한 사람의 성공담을 쳐다보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 기분이 좋잖아요. 처음에는 조금은 엉뚱하게 출세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좀 질투 비슷한 감정을 가지지만은 크게 성공을 해버리면은 경이로운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우리나라 동양인이 어떤 동양인의 어떤 모습으로 세계 사람들을 열광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아마 싸이가 우리나라 국격을, 사람도 품격이 있듯이 나라도 품격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엉뚱한 나라 이름 들어봐요. 좀 이상하죠? 우리 벵글라데시라든지 파키스탄 필리핀 이래 얘기 들으면 조금 격이 모르겠어요.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좀 낮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다른 나라에서 한국 사람이라 그랬을 때 어떻게 보느냐. 우리 미국 사람 쳐다보면 그래도 좀 사대주의가 아니더라도 대국인답게 훌륭하게 보이잖아요. 한국 사람의 격을 아마 한 2계단 정도는 신용등급 올라가듯이 싸이가 올린 것 같아요. 약 4억 분이란 클릭을 한국 사람을 생각하면 봤다는 거 아니에요. 4분 얼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왜 이 싸이가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 성공했느냐. 싸이는 겸손하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출연만 하면은 수억 대의 돈을 버는데도 대학 축제에 무료로 출연을 해줬고, 또 이번에 춘천에서는 군번이 2개이지요. 싸이는 군번이 2개잖아요.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실제 가서 근무하고. 그런데 싸이가 이번에 군대 가가지고 공연한 입문열차에 했는 건 전부 다 군인들 사기 진작에 쓰라고 내놨어요. 그러면서 춘천에서 우리 6.25 최초로 전성한 기념 공연을 하는데 의자가 한 3,000개 놓였는데 우리 무질서 속에 질서를 유지합시다. 의자 치웁시다 하니까 그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전부 의자 밖으로 내놓고 한 15,000명의
군인들과 일반 그 사병들의 식구들과 또 춘천 시민들과 어울려 아주 강란의 열광의 도가니를 연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여러분 앞에 내놓겠다. 바로 베풀 줄 아는 거하고, 제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저 아니고 싸이가 한 얘기예요. 이렇게 그 성공을 했느냐, 다 여러분이 나를 여러 번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 안 갔다 오고 법정에 붙어가 있고 좀 건방지게 굴 때 다 나를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자기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어느 날 자기가 있다고 그렇게 겸손해 하는 거예요. 미국에 만약에 있었다면 빌보드 차트 바로 1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 어느 부분이 모자랐느냐 하면은 라디오 출연 횟수, 공연 횟수 이런 것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1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참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데, 일본은 37살에 두 아이의 뚱뚱한 아빠에 지나지 않는다, 딱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깔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잘 되니까. 하긴 일본의 그 마음 심보도 조금 이해가 가요. 그렇지요. 질투할 만하지요. 전에 뭐 자기들이 봤을 때 형편없이 좀 갈세해도 되는 그런 나라에서 점점 자꾸 떠오르지. 자꾸 자기들 가까이 오지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리 없지요. 왜 옆에 똑같이 있다가 한 사람이 자꾸 잘 되면 어때요? 조금 배가 아파오는 거죠. 그 일본인들의 마음 십보가. 그러니까 어제는 또 독도에 가는 것은 한국의 국내 이동이 아니고 일본으로 건너오는 국제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사실은 이거 언젠가는 서로 종식을 시켜야지 이웃끼리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거하고 어떤 국민 정서를 이제 뒷받침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의 1700여 명이 일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동선언을,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한국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동선언문을 작성하기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내고 오늘의 주제인 돈의 인문학. 여러분, 이 제목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돈은 경제학이잖아요. 안 그래요? 돈은 뭐 경제학의 핵심이요. 그런데 돈이 인문학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조금은 뭐 어폐가 있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눈덩이같이 돈이 불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싸이 같은 경우에 어디 어느 식당에 한번 갔다 그러면은 그 식당은 녹아나 버리는 거죠. 또 어떤 뭐 지금 기업에서 싸이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또 말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주식하는 친구가 있는데, 왜 DI라는 주식이 자꾸 올라가는지 나한테 좀 알아달래. 그래 잊어먹다가 얼마 전에 그걸 한번 찾아봤더니 DI의 대주주가 싸이 아빠예요. 싸이 아버지가 그 회사의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가지고 거래 정지까지 됐어요. 근데 아마 오늘은 내가 안 봤는데 거래 정지되고 다음날 바로 상종가 아침부터 쳐가 끝까지 15%, 14.99% 올라가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아마 오늘도 또 상종가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돈이 물질이고 경제학이라면은 맞지 않잖아요. 경제는 차분차분히 노력을 해가 뭐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그렇게 확확 번다면 그게 무슨 경제학이요. 그건 다른 어떤 심리학이든지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학이지. 그리고 인문학이지요. 또 제가 이 강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거는, 저도 옛날에 이제 그 경영학과, 상가 이런 쪽에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주식을 참 많이 해봤어요. 젊을 때부터. 굉장히 일찍부터 해봤는데, 그러다가 내가 여러분한테 주식하는 아들 낳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주식이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식을 안 하니까 그렇게 편하고 정말 인생이 행복하더라고. 한 10년 동안 안 했더니 주식 어떤 사람은 막 주식 때문에 하루하루가 뭐 완전 긴장돼요. 주식 때문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오르면은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겁고 주식 내려가면 그날 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주식이 이게 사람을 구속하는구나 하고 느끼고 한 10년 전부터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내 고향 후배가 그 코스닥 등록업체 사장이요. 형님 저 회사 거 좀 사세요. 올라갑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무시하고 안 샀어요. 근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한 달 사이에 100%가 올라가요. 만약 1억을 했다 그러면 2억 번 거잖아요. 근데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유, 그 후배가 나를 위해 얘기했는데 좀 살 것을. 근데 이번에 한 열흘 전에 또 얘기를 해요. 아주 내가 형님 이거 목숨을 걸고 형님 존경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얘기하면은 그 법에 걸리는데 좀 이거 녹음되는데 큰일 났네 이런 얘기 하다가 이거 예 형님 좀 사세요. M&A 됩니다. 큰 회사로 재벌 회사로 되니까 좀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 달 사이에 100%나 손해를 봐가 손해본 건 아니죠. 안 샀으니까 덕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감각이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아. 이번에는 그래서 내가 덜컥 좀 샀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좀 먼데 있는 분인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비밀이 없어요.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형님만 해야 됩니다 해도 어때요?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 하면서 또 전달된단 말이에요. 얘기를 했더니 나를 얼마나 믿었는지 덜컥 그 다음날 그냥 뭐 한 2억어치 사버렸어요. 그리고 또 내 동생하고 그래 샀는데 한 일주일 지나자 이 주식이 기대와는 달리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요. 꼬지게. 그래서 참 묘하구나. 이게 주식은 뭐 실망의 그 두려움의 어떤 벽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괜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은 이 경제학이 아니구나. 그래서 돈이 인문학이다 이런 머리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돈의 인문학하고 인터넷에 딱 찍어봤더니 뭐 내가 창작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책도 나가 있고 너무나 흔한 말이에요. 돈은 이게 경제학이 아니고 돈은 물질이 아니고 경제학이 아니라는 게 이미 상식화되어 있더라고.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강의가 절대 아닙니다. 저걸 알면은 어때요? 저걸 알면은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돈을 벌려고만 하는데 돈의 특성, 돈의 이동 경로, 돈과 친구 간의 인간관계, 또 사회체제, 사회를 지금 모든 걸 연결시켜주는 것은 돈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국제 간에 이동되거나 국제 간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돈하고 돈이 보이지 않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회사의 관계도 전부 돈이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실, 돈의 철학적인 문제를 또 돈에 대한 이해를 돈을 알아야지 일단 기본을 닦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쪽에서 돈 버는 방법이 아니고 오늘 주제는 돈에 대한 이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돈하고 관련은 태어날 때도 공짜는 못 태어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돈부터 써야 돼. 눈 뜨자마자 돈 써야 돼. 자, 전기불 켠다. 전기세 내야죠. 세수한다. 바로 또 여러분 감각이 없잖아요. 수도세 물 쓰면서 내는 거예요. 칫솔 한다. 치약 내고 칫솔 따른 거예요. 밥 먹는다. 완전 밥 먹는 게 아니라 돈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반찬 먹는다. 돈 먹는 거라니까. 잖아요. 그렇게 하고 화장한다. 화장품 돈 들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돈 얼마나 쓰고 여기에 왔는지 몰라요. 화장한다. 남자들 면도한다. 면도기 딸잖아요. 로션이라도 발라야죠. 옷 입는다. 옷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모든 운전해가 온다. 기름값 나가잖아요. 모든 것이 인간은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래 돼가 있어요. 모든 것이 소비야.
소비한다. 인간은 고로 존재한다. 또 데카르트 말 같죠. 소비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돈이 뿌리 깊게 우리 인간 세계에 에너지와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연히 그냥 뭐 있는 것 같아. 차 한잔해? 돈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 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힘이 막강하게 더 강해진다는 거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돈이다.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결국은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청소년 그 행복지수 그 조사를 했는데 돈 10억을 번다면은 10년간 교도소 갈 짓을 하겠느냐 물었어요. 청소년한테. 17.7%가 교도소 가겠다는 거예요. 10억 벌고. 여러분 어때요? 아니요? 안 가죠. 10년간 가 썩는데 10억 가지고.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젊으면 모르겠어요. 한 10년 없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돈으로 보느냐 아버지로 보느냐 했는데 아버지를 44%가 청소년이 아버지가 가진 돈을 바라보지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도 아마 상상은 갈 거예요. 돈 때문에 부모가 죽기를 바라는 아들도 있다는 거죠. 빨리 죽어야지 집 차지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들 돈 때문에 이 돈이 얼마나 우리의 그 괴물인지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죠. 가정이든 부부 사이에도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가정이든 우정이든 그 좋던 우정도 이해관계 돈이 얽히 뿌리면 하루아침 거리야. 이 시대가. 그렇죠? 그렇게 친하고 잘 지내고 하다가 돈관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봐요. 그 우정은 뭐 하루거리로 끝나버리는 거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돈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강의 주제를 정하면서 그랬어요. 참 껄끄러운 주제예요, 이게. 뭐 돈을 좀 밝히고 해봐요. 사람이 좀 속물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참 돈 문제를 공공연하게 이 약간 프라이버시에 관계되기 때문에 옛날에 돈 셀 때는 남 안 보는 데서 돌아서서 세렸잖아요. 그랬죠? 그 옛날에 휴대폰도 우리 좀 이래 골목길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듯이 그래서 돈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내는 거는 사실은 우리 그 영업하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그 회원가입 직접적으로 해달라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돈이 친구에게 있던 돈이 나한테 이동되는 거예요. 가입해달라는 돈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됐어요. 그래서 이 성자 독식 시대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돈 가진 자의 세계이다. 또 부의 창출은 되는데 고용이 없기 때문에 전에는 어떤 회사가 생기든지 제조업이 생기든지 하면은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월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월급을 줄 사람을 고용도 하지 않고 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부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는 거죠. 88만 원 세대 이런 건 한 달에 죽 잡고 고생해도 88만 원이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우리 본부장 회의하고 대리운전을 타고 갔는데 저는 뭐 대리운전을 거의 안 좋아하는데 그날은 또 운 나쁘게 혹시 그 선거가 있으면은 절대 그거 음주 측정 안 한다는 거 내가 경험으로 아는데 선거 때까지는 거의 안 할 거예요. 알면서도 혹시나 또 운이 나쁠까봐 이제 타고 갔는데
대리운전을 10년을 했대요. 그래서 야 10년 하기 힘든데요. 내가 요거는 일시적으로 그 어떤 살아가다가 그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니까 낮에는 일을 하면서 밤에 하는데 요 하는 것만큼 자기가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낮에 번 거는 그냥 살아갈 수 있고 밤에 4만 원에서 5만 원 버는 걸 그러면은 낮에 일하면서 그 많이 버네요 내가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팁을 많이 받습니다 이래요. 내가 타자마자 딱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식당 음식 맛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식당이 좋다고 내가 이야기하면 좋은 점을 얘기할 거고 나쁘다고 모르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음식은 뭐 그렇게 제가 호감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딱 그 집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 집이 24시간 음식점을 하고 장소가 크고 그다음에 대전에는 밤에 그 일하고 가서 먹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 집은 새벽에 식당이 잘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대화를 통해가 팁을 받아내는구나. 팁 최고 4만 원 받아봤대요.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돈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사람보다 돈을 더 믿는 세상이야.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러잖아요. 약속을 어기면은 돈이 밉지 사람이 밉나?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관계의 거의 99%가 돈으로 맺어져 있고 또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본 주제의 내용으로 가면은 돈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거는 어느 정도 가지면은 사람들이 욕심을 안 가진단 말이에요. 밥 여러분 계속 먹어요? 음식에 아무리 맛있다고 해서 계속 먹어요?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스톱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옷도 사다가 어느 정도 사면은 어느 정도 입을 만한 게 있으면 안 사잖아요. 근데 돈은 어떻게 해요? 번 사람이 계속 더 벌려고 그러는 거죠. 계속 돈은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어느 정도 가지면은 왜 사자는 배부르면은 사슴이 옆을 지나가도 쳐다도 안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질이라면은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은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려요. 근데 돈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욕망이기 때문에 그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물질이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면 돈으로부터 약간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그랬어요. 야, 맹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면은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그렇게 돈으로부터 고통은 안 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 벌려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죠. 참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허둥대는 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가장 불행한 거는 뭐예요?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많이 두고 죽는 사람. 저 친구 중에도요. 퇴직하고 나서 바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돈이 그 부인이 평범하게 보이더니 길가서 한 번 만났는데 막 완전하게 화려한 막 여인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남편 죽고 났는데. 남편이 있을 때는 평범하게 그냥 돈을 썼던 것 같아. 근데 남편이 돈을 원래 한 뭐 3, 40억 남겨뒀다 그러는데 날짜 계산해봐요. 죽을 때 하면은 1년에 3, 40년이면 1년에 1억씩 써도 되잖아요. 근데 생각에 따라서 돈에 대한 관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화려하고 옷도 멋지게 입어서 깜짝 놀랐어요. 바람이 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르사 그 대웅제약사 그거 한 거 봤죠? 광고하는 거. 간 때문이야. 있죠? 간 때문이야. 뭐든지 간 때문이야. 간은 뭐예요? 피로 때문이야.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르사를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 매출이 지금 100%도 넘어 올라서 그 문구 하나에
간 때문이야. 모든 게 필요 때문이야. 사실은 그 반대예요.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필요가 오겠어요? 돈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 때문이 아니고 필요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이야. 이래 해야 되는데 광고를 잘못한 거죠. 중국이 왜 큰 소리를 요새 치겠어요? 일본을 향해서도 큰 소리 쳐요. 20년 전에요. 중국은요. 5천억 달러가 GDP였어요. 지금은 6조 달러예요. 일본은 그 당시에 5조 달러 10배 일본이 더 부자였어요. 중국이 청일전쟁에 져고 자존심을 그 큰 대국이 일본한테 져가지고 그 요새 얘기하는 섬 센카쿠 그 열도도 뺏기고 해놓고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잖아요. 중국에. 일본한테 청일전쟁에가 뺏기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했어요? 예, 돈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이제 경제 2국으로 G2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옛날에 당했던 게 슬그머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돈이 생기자. 그래서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또 반발을 해요. 자, 옛날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국민 정서나 우익들이 옛날에 일본을 되찾자고 이거 자꾸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 한국한테 한국이 깔짝거리고 중국이 덤벼들고 대만까지 덤벼드는데 필리핀까지 덤벼드는데 이거 우리 이랬으면 계속 당한다.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 중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돈을 좋아하는 7가지가 있어요. 왜 돈을 좋아하느냐. 1차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가 돈은 소지가 간단해. 돈 가지고 있는 거 표 안 나잖아요. 그렇죠? 딴 거는 교환수단이 있는 거, 딴 거는 금덩어리 들고 다녀도 금방 내가 금덩어리가 있는데 차표 끊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또 금덩어리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언덕 위에 하얀 집 부동산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들고 다닐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는 거예요. 가장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두 번째로 돈은 한순간 획득할 수 있고 소유권이 한순간에 소유 또 소유권이 이게 간단해. 이 부동산이나 뭐 있으면 이건 내 거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친구 호주머니에서 내 거를 옮겨오면 어때요? 바로 내 돈이 되는 거죠. 길가 가다 돈 주시면 어때요? 바로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돈 웃기더라고. 이거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니 추석 전에 우리 집사람이 농협에 갔다가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돈이 10만 원 거기 현금 거기에 들어앉았는 거예요. 그래가 뭐 생각 없이 그냥 빼내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딱 들어갔는데 현금 그거 있는데 돈이 있다. 여러분 뭐 이거 빼야 되나 안 빼야 되나 생각하겠어요? 그냥 빼는 거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겁이 났는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갈까 안 갈까 그래. 나도 평소에 정직이 최고다. 정직이 파워다. 정직이 뭐 이래 강의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하면 가져와 그거. 가져와. 그거 뭐 돈 10만 원 때문에 CCTV는 있잖아 그래. 아이고 10만 원 가지고 뭐 그거 찾아가지고 하겠어. 그냥 무마 되겠지. 가져라고. 그거 가지고 제사 지냈는데 좀 못했으라고. 내가 제사 돈 줘야 되니까.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러고 잊어먹었거든요. 잊어먹고 오늘 내가 이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당신 그때 10만 원 그거 빙딱 했어. 어떻게 됐어? 내가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가 오더래요. 아니 CCTV가 아니고 그 얼굴 보고는 못 찾잖아요. 다음 거래자를 바로 찾아낸대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다음 거래자로 전화가 가지고 혹시 단정적인 거는 아닌데
혹시 돈 본 적, 가져간 걸로 묻지도 않고 아주 A같게 그 돈이 있는 거 혹시 본 적이 있어요? 그래. 아이고, 제가 가져왔어요. 아이, 올 때도 막, 이거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더래. 이거 CCTV 조사해가지고 뭐 이럴까봐. 아이, 고민이 해결되니까, 예, 가져왔어요. 바로 고백해가지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그래서 이게 돈이 참 묘한 거죠. 돈은 소지가 나한테 오면은 내 소유권이 바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은 어떤 다른 어떤 주식이나 그 부동산이 이런 거보다 정려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정려. 이거 자식에게 아니면은 뭐 다른 타인에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이게 줄 수 있다는 게 부동산에 이런 건 줄라 그러면은 참 힘드는데 이게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 세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세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세탁기가 그 뭐 부동산만큼 큰 게 없으니까 세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돈은 세탁이 된다는 거는 정려가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돈은 감쪽같이 은닉할 수 있다. 은닉. 예, 다른 것은 아무리 좋아도 은닉하기가 참 힘들어요. 뭐 집이 좋다고 이건 내 집인데 내 거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다른 물건들은 그 형체가 큰데 돈은 그래도 이게 돈이 너무 많으면 이거 감추기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뽕나무밭에 괜히 뭐 한 200억 감춰왔다가 불어도자로 파고 뭐 난리를 부렸잖아요. 근데 돈도 너무 많으면 은닉이 그 정도는 돈은 잘 없는 거죠. 옛날엔 그 사기친 사람들, 전두환 대통령이 뭐 돈 국권으로 바꿔준다 그러고 100만 원 주면 150만 원 준다 그러고 사기 많이 쳤지요. 돈도 은닉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돈도 은닉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에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돈은 버리는 수단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당신 내가 돈 많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긴 돈이냐 누가 따져요? 그건 내 건데. 그래서 돈 자체는 선악이 좋고 나쁨이 없어요. 이게 선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누구한테 시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돈은 범용성을 가진다. 이게 범용성을 가진다는 말이 다 통한다는 거지. 범용성. 모든 것에 돈이 통한다는 거죠. 이래서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딴 거는 뭐 음식이라면은 먹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옷이라면 입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돈은 가지고는 입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먹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미장원에도 갈 수 있고 이발소도 갈 수 있고 돈은 다 이렇게 범용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돈 자체가 자기 정식을 한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돈은 자기 정식을 한다. 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돈이 돈 만든다. 이 말 자주 하잖아요. 머니가 돈을 만든다. 또 돈이 일한다. 내가 그 말 많이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도 돈이 일하는 거는 뭐 돈이 은행에 가가 있는 게 일이야. 이자 뭐 4천만 원 이상 연하면은 세금도 내듯이 돈 맡겨 놓으면 이자 나오고 돈 투자해 놓으면은 돈 생기고. 그래서 세상은 돈이 말한다. 머니 토커스 이러잖아요. 돈이 말하지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것이 돈은 돈을 벌어준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돈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돈고, 소위 말하는 돈고, 돈이 시스템적으로 나한테 들어오게 하자면은, 내가 이거 돈 얘기만 하고 돈 버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면은 좀 핵심이 빠진 거죠. 그렇죠? 그 돈 뭐 그런 거 누가 몰라. 돈은 가볍고 소지하기도 좋고 범용성을 가지고 돈이면은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론적으로는 돈은 정당한 일을 했을 때 돈이 벌린다고 되어 있어. 예. 돈은 정당한 일을 통해가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잘 벌리더라도 부정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저도 한강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이건 정당한 돈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3만 원 이거는 회원을 가입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지. 한 사람도 가입하자고 엉뚱한, 우리 한강은 엉뚱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 아무리 출근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돈은 안 주잖아요. 회원이 있어야지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의 돈은 여러분이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이걸 뭐 일반 사람들은 내 이웃도 만났는데 얼마 전에 뭐 하세요? 그래. 요새는 옛날엔 내가 뭐 한다 안 그랬잖아요. 회사 다녀요 이랬는데 요새는 제가 상조회사에 다닙니다 하고 상조회사를 딱 이었어요. 표정이 달라. 옆에서 참 좋게 봤는데 뭐 그런 회사에 다니냐 이런 눈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정당한 일을 해가 돈을 벌고 정당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인식은 아직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리더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일반 회사와 같이 정당하고 또 유익한 회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윤석금 회장 봐요. 우리 대표이사가 가장 존경하고 신하잖아요. 맨몸으로 유통 이런 종류의 일을 해가지고 가장 성공한 6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재벌 랭킹 30위까지 올라가는 윤석금 우리 7층에 있죠. 뭐 난리잖아요. 욕심내니까 뭐예요. 아까 돈은 뭐라 그래서 맹목적으로 욕심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벌고도 돈 욕심을 내는 거죠. 물질이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안 번다니까요. 근데 돈을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쪽에서 봤을 때 더 단단하게 하고 이런 쪽에다 해야 될 건데 가장 물론 판단 잘못한 거지요. 태양광 그린 에너지가 무지하게 좋아요. 앞으로 발전할 그린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그 생명공학 이것이 그 세계를 움직이는 앞으로의 어떤 경제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안단 말이요. 그걸 앞서간다고 태양광에다가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근데 태양광이 중국에서 아주 그냥 가격을 싸게 내놔가지고 세계적으로 태양광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술도 있고 장비도 있는데 돈은 투자를 해놨는데 그런데다가 또 극동건설을 샀단 말이에요. 극동건설도 이 요새 건설이 옛날에 지나가다 보면 집 짓는 거 많았잖아요. 요새 없잖아요. 건설업이 지금 줄줄이 부도 이게 있는 거예요. 업종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안 한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건설업 했으면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CEO가 노력해도 건설이 있어야지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업종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하면은 돈은 그 결과로서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이 자동적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잖아요. 그래 버는 돈이라야지 돈이 벌린다는 거죠. 엉뚱하게 뭐 속되게 얘기하면 사기를 친다든지 남을 속이 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하면은 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망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리고 일은 또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어느 시장의 양파 장사가 그랬대요. 아이고 할머니 오늘 내가 불쌍해서 내 이거 양파 요거 뭐 2만 원치도 안 되겠네요. 내가 요거 다 사줄게요.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양파 장사가 하는 말이 아저씨 참 고마운데요. 저는 양파 장사하면서 하루 종일 팔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아, 지나가는 사람도 쳐다보고 단골로 나한테 오는 사람도 만나가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 자랑도 들어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양파 파는 일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지. 누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 양파 장사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철학이 있느냐고. 그래서 매일 가가지고 조금씩 사준대요. 그 안에 인간 가치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는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저는 이 말에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자기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돈은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모른다면은 심지어는 초창기에는 1,000원짜리 하나도 다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생전 진짜로 호주머니 돈이 얼마 있는지 파악 마누라가 훔치가 가나? 호주머니 손은 안 넣겠죠. 진짜 이쪽에는 제가 너무 무심해가지고 사실 1년 전에 큰 돈을 써도 뭐 때문에 썼는지를 몰라요. 통장 보면 한 달 전에 이 돈 왜 지출됐는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돈 벌기 걸렸어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대충 여러분이나 우리 정도 되면 10,000원 이상은 어디에 썼는가를 통계를 내야 돼. 그래가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고가 흘러가는 데가 잘못 흘러가고 있으면 술만 먹는다. 술값이 뭐 내 수입에 뭐 한 30% 나간다. 이러면은 술을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옷에 너무 돈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옷 사는 걸 좀 이 옷 사는 것도 보면 특히 여자분들은 이거 하나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못 모르고 자꾸 좋다고 옷만 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내 수입에 얼마가 거기에 투자되는가를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돈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악몽이에요. 그래서 돈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인생이 낭조가 되는 거지요.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이 왜 왔는가 죄를 조사를 했더니 딱 80%가 돈 관련돼가 교도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와 있는 사람의 80%가 물론 뭐 요새 성희롱 뭐 이런 것도 많죠. 근데 그 성희롱도 따지고 보면은 돈이 관계가 있어요. 성희롱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돈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의 80%는 돈 때문에 죄를 저질러가 와가 있는 거예요. 정당한 일을 안 한 거지요. 쉽게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남의 돈을 뺏으면 얼마나 쉬워요. 도둑질 하는 거. 그러니까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제1차 원인이다. 감옥에 안 갔으면 돈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벌려고 생각 안 하고 정당하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벌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자주 얘기하는 그 마쓰시다가 94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종업원이 13만 명의 자회사가 570개였어요. 세계적인 재벌이었어요. 근데 무지하게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종사원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회장님은 그렇게 성공하셨느냐. 그러니까 나는 3가지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 제가 수없이 자주 얘기하는 얘기죠. 제가 자주 이게 언급하는 게 저도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마쓰시다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참 나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축복이었다. 아빠가 부도가 나가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다는 거죠.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러면서 눈물 먹은 빵을 먹으면서 고향에 있는 엄마를 그리면서 돈을 벌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학력이 짧았다. 초등학교 4학년이 내 학력 전부다. 그러다 보니까 늘 배우려고 생각했다. 주위 사람들을 전부 내 스승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나왔으면 그걸 속인다니까요. 무시 그걸 감추려고 무지하게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마스시다는 그걸 모든 사람한테 밝히고 배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학교에서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장 지식인이 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학력이 짧은 것이 두 번째 축복이었다. 세 번째 축복은 뭐예요? 몸이 약하게 태어났다. 몸이 약체질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일찍부터 건강관리를 했다. 요새 보면은 건강에 자신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는 사람들 많죠. 건강에 나는 뭐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다. 병원 한 번도 안 갔다. 일에 자당하는 사람이 어떤 날 암에 걸렸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아이고 그 사람 잘못됐대요.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에 너무 자신을 가졌기 때문에 건강 체크도, 아이고 나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그랬죠. 건강 진단 간다 그래놓고 또 아직도 안 갔네. 이래 건강 몸이 약하기 때문에 94살까지 건강하게 90살까지 냉수 마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 약점들을 축복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조건들을 축복화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한강에 와서 일하는 거라든지 또 여럿이 같이 만났다는 거라든지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아들 딸들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축복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공짜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돈 버는 것 중에요, 너무 조건이 좋다, 이거는 바로 그 조건대의 위험이, 독사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독사는 못 보고 앞에 화려한 그 머니 게임만 쳐다보니까 불쑥 무는 거죠. 근데 어떨 땐 또 돈이 필요 없는 세상도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돈이 필요해요? 물에 빠졌어. 지금 돈 많으면 뭐 하겠어요? 누가 밧줄을 던져주는 나를 구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무인도에 배에서 내렸어. 돈이 필요해요? 그때는 건강, 체력, 뭐 짐승들을 이겨야 되고 또 야자수 열매를 따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무서운 거는 뭐냐면 부자들끼리는 돈이 필요 없어. 부자들끼리 가서는 돈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돈은 가난한 자와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와의 연결고리라고 해요. 또 이득을 보고 싶으면 먼저 손해를 보라. 참 실천하기는 힘든데 돈을 벌렸거든 먼저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 맺자면은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은 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이 소중하고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거 다 인정하자 이거요. 그런데 돈의 노예는 되지 말자는 거지. 맹목적으로 돈만 목표로 해가 산다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현재 모른다는 거죠. 딴 사람이 보면은 돈에 미쳐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구두쇠가 자기가 구두쇠인 거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친구 중에 구대수가 아니고 뭐 구두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돈 가진데 물론 질투도 포함되겠지만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는데 왜 내 욕을 하겠어요. 근데 돈 가진 자가 돈을 안 쓰면은
요걸 얻어먹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돈의 가치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돈의 노예가 아니란 거예요. 그 친구 한 번 모임에서 전에 강의 때 얘기했지만은, 아, 이번에는 최모 씨인데, 에이, 이번에는 정임 한번 사라고. 항상 분빠이만 하는데 사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 별명이 KBSK야. 가부식기. 가부식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가부식기의 영어 약자가 KBSK야. KBSK 왔어? 우리가 이랬거든. 지금 분빠이만 하지 생전 지 혼자는 안 산다고. 어느 날 하도 그러니까 라면을 사는데 한참 있다가 큰 결심을 했는 뜻이 아줌마 라면에 계란 풀어. 딱 그 한마디 하더라. 계란 그것만 한번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참 불행한 사람 같아요. 돈 가지고 존경이나 어떤 참 친구들 간에 돈 자기보다 좀 덜 가진 사람한테 식사도 사고 선물도 있으면 주고 베풀어 봐요. 얼마나 더 돈 쓰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행복한데. 그래서 돈의 그 소중함을 알되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까 지금 얘기한 돈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돈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내가 부려야지. 돈을 내가 쓰고 가치 실현을 해야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만 벌다 죽어서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돈 벌어야 되죠. 맞죠? 적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부족. 결론적으로 해서. 자, 족하게 생각하면은 부족해도 족하다. 생각이 내가 가진 거에 대해 가지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걸 족했을 때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졌는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참 가진 것들이 많잖아요. 이 가진 것들을 활용해가 어떤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돈 때문에 평생 고생하게 돼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돈 버는 시스템에 합류가 되면은 그 돈 자체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은 인간관계도 흐트러져요. 우리 회사도 라인 같은 거 관계 가지고 욕심내는 거 봐봐요. 그 돈이 이쪽으로 내 쪽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집착하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그 사람 평판이 나빠져.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라인 때문에 우리 회사에 싸워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일을 그르친다니까요. 정당한 일을 하면은 돈이 시스템적으로 굴러온다는 말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강 안에서 돈의 주인이 돼가지고 돈을 부리는 그런 여러분의 부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